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한인 대잔치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예정 부지가 7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8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퀸즈 지역 투표소나 한국어 통역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오후 7시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벌링턴 캐스케이드몰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소재 경기장 앞에서 100여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지난주 경찰 총격으로 숨진 키스 스콧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키스 스콧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엽기 큰 파도로 떠오르면서 자율 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운전사들이 설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여러 밴더가 참여했던 이번 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풍요로운 추석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한인 대잔치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24일에 있었던 공식 행사에는 김기환 총영사를 비롯한 뉴욕 총영사관의 영사들과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그리고 각종 한인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행사에는 여러 밴더들도 참여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과 한인마트, 오렌지 콜택시 등이 밴더로 참여해 무료 피검사와 이벤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오렌지 콜택시가 이제 추석 맞이 행사 차원에서 밴더 빌려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나왔는데 여기 일단 첫 번째로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저희 축제 분위기에 같이 저희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가족, 친구들과 행사를 찾아 풍요로운 추석의 분위기를 함께 즐겼습니다. 날씨도 오늘 굉장히 좋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도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기분도 좋고 아주 상쾌합니다. 다양한 무대 공연과 여러 한인들의 참여, 그리고 부쩍 선선해진 가을 날씨가 뉴저지 추석 한인 대잔치를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뉴 오버팩 파크에서 KBTV 윤나리입니다. 이번 뉴저지 추석 대잔치에는 한복 패션쇼와 연예인 공연 등 여러 무대 공연이 더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대잔치는 무대 공연도 화려했습니다. 에어로빅, 한국 전통무용, K-팝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의 춤이 무대에서 펼쳐졌고 한복 패션쇼와 색소폰 연주, 락 밴드 공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KB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우리 뉴저지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심신으로서 좋은 노래 만들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KBTV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많은 일들 하시는데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가수 박남정 씨와 심신 씨, 그리고 전윤아 씨는 가을밤에 어울리는 발라드와 자신들의 히트곡, 그리고 여러 가요들을 불러 많은 한인들을 추억에 젖게 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워싱턴주 벌링턴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 알칸 세틴의 이웃이 평소 그가 외톨이의 사회성이 부족한 청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터키 출신의 인종으로 무슬림과 관련된 사건일 거라는 일각의 시선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기장 밖에 100여 명의 시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No Justice, No Peace,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고 목청껏 외치며 경찰에 저항합니다. 지난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흑인 남성 키스 스콧이 경찰관에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샬롯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Transparency and trust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needs to happen. We're out here because of the broken trust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And really all we want is to be policed the same way everybody else is policed. I'm here to support Black Lives Matter. We want the full video and we demand the full video. It's incredible that we all get a night like this. It is just amazing. We are all here together to support Keep Scott. 어제 벌어진 시위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프로풋볼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관중들의 즐거운 함성 소리와 밖에서의 흑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항의하는 거센 고함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예정 부지가 7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맨해튼 렉싱턴 애비뉴와 파크 애비뉴 사이 32가에 위치한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3월 1,580만 달러에 매입했으나 현재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이 프로젝트는 2012년 말에 공사에 들어가 2014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퀸즈 지역 투표소 내 한국어 통역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는 중국어 통역원이, 퀸즈에서는 한국어 통역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역원 신청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통역원으로 활동하면 1인당 총 $200가 지급됩니다. 어제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소재 경기장 앞에서 100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지난주 경찰 총격으로 숨진 키스 스콧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밤 워싱턴주 벌링턴에 위치한 캐스케이드 몰레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20세 남성 알칸 세틴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의자인 세틴은 지난 23일 저녁 7시 메이시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10대 포함 여성 4명과 남성 1명에게 총을 겨눠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그가 평소에도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는 이웃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And he Snapchatted me like 3 or 4 times, and then on the 4th time he actually Snapchatted me a picture of his crotch. And I screenshot it and I was like, what are you trying to do? I'm not into this. I don't like you. I don't want, you're being hella creepy, blah, blah, blah. Ever since that night, I didn't want to walk. I walk that way from my car, and I didn't want to walk that way ever since he was there. And so he'd always park next to me. If his car was there, I wouldn't walk that way. I'd walk this way, and I didn't feel safe. And I even put a taser on my desk right next to my door because I didn't feel safe. And 지난 3개월 동안 용의자 남성 알칸 세틴의 옆집에 살던 그녀는 평소에도 그가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는 등 기이하고 위협적인 이상 행동에 아파트 관리인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출신의 이민자인 알칸 세틴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다시 무슬림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한편 그의 이웃은 그가 단지 사회 부적응자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verybody's like making a race thing. Makes no sense. I think he's just a lonely guy. 경찰은 현재 계속해서 터키 출신의 미 영주권자인 알칸 세틴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자율 주행 차량 개발이 업계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율 차량이 상용화될 경우에 운전자들이 설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A타임즈는 대학 졸업장이 없이 유일하게 중산층 가게를 꾸릴 수 있었던 운전 직종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인력은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되며 버스나 택시, 배달 차량을 운전하는 인력도 170만여 명에 달해 이 직종이 사라질 경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2016) 가을엔 내일엔 스파쇼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월 2일 일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100여 업체가 참가해 하반기 네일업계 트렌드를 전할 텐데요.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님 스튜디오로 모셔 관련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가을엔 네일 스파쇼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저희가 돌아오는 10월 2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50가에 노돈 150가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저희가 네일쇼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년 2~3천 분의 회원들과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새로운 제품을 또 구입하시고 새로운 신기술을 습득하셔서 좋은 비즈니스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문신이라든가 또 문신은 저희들이 그 타투는 아이브라우 같은 그 눈썹 문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래쉬 같은 거 연장술 그런 거 세미나를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제품과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셔서 하시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이 선보이죠. 눈에 띄는 신제품과 신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마스크팩이라든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로션 종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요. 신제품은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워낙 많이 재료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하게 신제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칼라젤 파우더가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색상들은 이제 봄, 가을로 1년에 한 60가지 이상씩이 새로운 색깔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재료들이 나오니까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셔서 그 비즈니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주정부 규제 강화로 업계가 힘들 것 같은데 업계 상황은 어떤지요? 네, 작년 그 5월부터 이어져 온 네일 사태로 인해서 저희 그 네일 산업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이제 웨이지 본드하고 임금 문제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많이 고초를 겪었고요. 또 올해는 새로이 또 주지사의 긴급 명령으로 환풍기 시설을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또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네일업계가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이제 규정들이 저희 네일업계의 그 환경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주정부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 네일업계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주정부의 로비와 협상으로 진행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회원들께서 이 부당함을 주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시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회원들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로비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협회가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업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협회에서는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10월 달만 되면 새로운 규제가 정부로부터 새로 생성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3일 날부터 이 벤틸레이션 시스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5년의 유예 기간은 좋습니다. 근데 신규 업소나 또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리뉴하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를 바꾸는 새로운 업주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또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정부랑 지속적인 대화 가운데 저희들이 이 환경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네일 산업을 일궈 온 우리 한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뭐 1, 2년 하고 저희가 네일을 접을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긴 시간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 환경을 헤쳐나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17일과 18일 뉴욕과 뉴저지에 있었던 폭탄 사고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여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미 전역에서 각종 총격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23일 오후 7시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벌링턴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캐스케이드몰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이 백화점 안에서 사냥용 총을 난사해 총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된 20세 터키계 미국인인 아르칸 세티는 다음 날인 24일 오후 검거됐으며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24일 오후 8시 30분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그린마운트 공동묘지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3명의 남성으로 이 중 2명은 권총을, 또 다른 1명은 장총을 갖고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3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성인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12시 30분경 일리노이대 번화가에서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파티를 즐기고 있던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단순한 말싸움에서 총격이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조지 코르체프로 파악됐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총격이 마구잡이로 벌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총격은 인근에서 약 30분 뒤에 일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또 같은 날인 25일 오전 2시 15분쯤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내에서도 흉기 난동이 벌어져 20대 남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에머슨 칼리지 인근의 극장가에서 벌어졌으며 부상을 당한 사람들 중 1명은 현재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에서도 총격이 벌어져 2 남성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이 아그보와 말콤 에브로. 이 2 사람은 모두 대학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2 사람은 지난 금요일 리빙턴 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총을 꺼내 들었으며 한 남자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맨하튼 헬스 키친에서는 27살의 여성이 5층 아파트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망한 여성이 엘리나 그라드키로, 이 여성은 웨스트 37번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으며 마약 또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링컨 터널 내 중앙도로에서 발생한 2 버스의 추돌 사고로 뉴욕으로 향하는 출근길이 1시간 이상 교통지연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50분경 포트 어솔리티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2대의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추돌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리치필드에서 출발해 37명의 승객을 태운 127번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노스 버긴에서 출발한 128번 뉴저지 트랜짓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 탑승객 중에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버스 전용 차선은 남면 일반 차선으로 우회돼 1시간여 교통지연이 발생해 월요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새벽 맨해튼 59가 콜럼버스 서클 지하철역에서 한 20대 남성이 구타와 절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A트레인 플랫폼에 서 있던 25살의 남성이 2명의 괴한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2명의 남성은 피해자의 소지품과 현금 $350를 훔친 뒤에 A트레인 하행선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그들을 추적 중에 있으며 한 명은 히스패닉계로 보고 다른 한 명은 흑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일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미 주류사회 북핵 규탄과 폐기를 위한 빌보드를 맨해튼에 설치했습니다. 이 빌보드 광고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42번가 오에비뉴 동남쪽 코너에서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설치됩니다.
뉴욕 평통은 전 세계인이 모이는 맨해튼에 빌보드를 통해 북핵 폐기의 시급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경북 영주시와 지난 24일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주시는 매년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 영주의 특산품인 풍기 인삼과 영주 사과를 야외 장터에서 홍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북한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해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험을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핵탄두와 이를 탑재하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타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 국방부가 내년 1분기 중에 잠정적으로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100대 대기업 최고 경영자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미국의 100대 기업의 CEO 중에 트럼프 캠프에 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엘니뇨의 여파로 설탕과 오렌지 주스 등 식품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6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뉴욕의 IC 선물 시장에서 원당 선물 가격은 23일 종가 기준 1파운드당 22.13센트로 1년 전보다 무려 102.10%로 치솟았습니다. 원당 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것은 이상기후로 사탕수수 주요 산지인 브라질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월간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했지만 주택시장의 부진이 시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60만 9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7.6%가 감소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담보 대출인 모기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조정과 공급 증가가 나타난다면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역에서 폭탄 가방을 발견한 이반 화이트와 노숙자 리 파커가 이번 사건으로 일약 영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후원금 총 2만 8천 달러를 나눠받았고 노숙 생활을 한 파커는 엘리자베스 노숙자 연합이 일자리와 보금자리까지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온라인 의류 판매 점유율 1위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의 온라인 의류 판매 매출 집계액은 총 163억 달러로 이는 메이시스와 놀스트롬, 또 콜스와 갭, 빅토리아 시크릿의 온라인 매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제는 외출 시 겉옷을 꼭 챙겨야 할 만큼 날이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주 줄곧 가을비 소식이 있어 비온 뒤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적으로 구름 낀 가운데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0도, 섭씨 16도로 예측됩니다. 28일인 수요일은 구름 껴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29일인 목요일은 온종일 먹구름 껴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예측됩니다. 30일인 금요일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6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예측됩니다. 이번 주 수목금 연이은 가을비 이후 기온은 부쩍 떨어져 최고 기온도 70도 안팎으로 낮에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